엄마,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적어도 곧 태어날 손자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도 될까요? 너희들은 우리 돈에 의지하고 싶니? 꿈도 꾸지 마. 우리는 할 일이 더 많. 그러니까 엄마에게 이 가족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가정에서 세대 간의 관계는 항상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대, 남다른 인생관, 사회적 압력은 오해와 심지어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쟁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숨겨진 가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립의 진정한 의미, 사랑,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오해가 풀릴 수 있고 우정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가요? 답을 찾기 위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0년 동안 시부모님이 숨겨주신 진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오해로부터 나는 삶에 대한 큰 교훈을 배웠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인천에 사는 31살 지은이라고 합니다. 6년 전 첫눈에 반한 승호와 결혼했다. 대학생 시절부터 그는 항상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나는 항상 내가 함께 집을 지을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실 결혼한 이후로 우리는 빠듯한 재정, 일 때문에 밤을 새우는 것부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와 나는 항상 함께 있는 든든한 팀이 되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는 저와 남편의 가족 간의 거리입니다. 결혼식 날, 나는 시어머니가 내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미소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다만 스모를 잘 보살피고 가족과 잘 어울리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남편과 그의 가족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완전한 며느리의 마음으로 모든 가족의 설날에 참여하는 것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그들, 특히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 그녀는 결코 나에게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때때로 나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제가 보통 듣는 사람일 뿐이고 거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않거나 그들의 가족 문화가 우리 가족과 너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매우 개방적이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생각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항상 진지하고 표준적인 스타일을 유지한다. 한 번은 스모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냥 웃으며 어머니는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신을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저는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정중한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얼마나 많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든, 또는 아들을 얼마나 잘 돌보든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승호가 출장 가는 날이 제일 외롭더라고요. 그는 일을 하기 위해 자주 집을 떠나야 했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지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함을 느끼는 밤도 있다. 나는 종종 창가에 서서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한다. 제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할 만큼 좋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우리를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 번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요리부터 식탁 차림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비록 할머니가 정중하게 고마워하셨지만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가벼운 거리감을 느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궁금하지만 그 느낌은 항상 존재한다. 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 포기, 노력 그만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가족이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모를 사랑하고 그의 가족과 화목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긴장을 목격하면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양쪽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긴 밤들은 제가 누워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할까요? 아니면 제 노력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고 지금까지 저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와 남편의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지고 제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댁은 아주 부자인데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고층 건물과 고급스러운 생활 양식으로 유명한 송도 지역의 상류층이라고나 할까. 그들의 빌라는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각 코너마다 호화로운 느낌을 풍긴다. 그들의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도당했습니다. 이탈리아 수입 의자에서 벽에 걸린 유명한 예술 그림들까지요. 그러나 그 화려함은 항상 나를 외부인처럼 느끼게 한다. 스모랑 제가 막 결혼했을 때 우리 생활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작고 낡은 아파트에 산다. 처음에는 사랑과 동의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서가 쌓이면서 매달 꾸준히 갚아야 하는 은행 대출금이 쌓이면서 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외식과 쇼핑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이르기까지 절약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줄여야 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유럽, 일본을 여행하거나 고급 패션 상점에서 쇼핑하는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 그 사진들은 항상 화려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로부터 가족의 수준에 맞는 새 차를 구입하는 계획에 대해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고물 자동차와 때로는 고장난 노후 차량의 유지비를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나를 불공평하고 불편하게 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가족으로서 최소한 어떤 관심이나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들이 제로섬으로 삶을 구축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부는 종종 노아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나 안 했어? 아이들은 친구들 못지않게 외국어를 빨리 잘해야 한다. 또는 지은이 요즘 왜 이렇게 말라 보여요? 너 자신을 더 잘 돌봐야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에 대한 어떤 공유나 이해도 없는 덧없는 발언입니다. 스모는 내가 이것에 대해 속상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항상 나에게 그냥 넘어가라고 충고한다. 그는 그의 가족이 원래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자립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자주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독립은 필수이지만 독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까? 한 번은 가족 파티에서 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우리 부부는 아파트를 할부하기 위해 저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넌지시 말했다. 이에 대해 시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젊음이야. 조금 어려운 게 재미있지라고만 말했다. 어머니와 아내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그 대답에 정말 놀랐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그들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재정적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박힌 가시와 같아서 내가 기억할 때마다 화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혼자 앉아 잠든 노아를 보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밤들이 있었다. 저는 저희처럼 아들이 가난하게 자라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노아가 조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여전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끼는 불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제가 희망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예리하며 항상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보이는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는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둘은 독립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부모님은 평생을 오늘을 위해 일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와 이 가족을 구분짓는 선과 같았습니다. 나는 관심을 느끼지 못하고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 할 유대감을 보지 못했다. 설날이든 주말 모임이든 집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공손하지만 거리를 둔다. 할머니는 스모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좀처럼 제 삶에 대해 물어보려고 제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과 아내가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젊으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야 라고 말했다. 너희들은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럴 때면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다. 나는 단순히 가족의 새며느리가 아니라 조용히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서 있는 손님인 것 같다. 그들은 저만의 세계가 있고 제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대화들이 있고 제가 절대 공유되지 않는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을 즐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시어머니의 대화에 자주 등장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암묵적 일깨워준다. 누구나 자신의 노동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자녀를 지원하고 싶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구걸하거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그 남편의 가족이 유럽을 여행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게시할 때 나는 마음이 울적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들이 조금도 우리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장 힘들 때 스모와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할부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한 푼씩 저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충분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삭감해야 하는 몇 달들이 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스모는 우리 엄마는 그래, 넌 바꿀 수 없어 라고 싱긋 웃었다. 할머니는 항상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독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한 번은 그에게 노아가 앞으로도 힘들면 팔짱 끼고 지켜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 스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만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항상 철저하고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운 스타일로 모든 일을 한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와 경계를 짓는 방식, 그녀와 그녀의 새 남편의 삶은 이미 충분했고 아무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방식은 저를 낯선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게 한다.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며 시어머니와 더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단지 아드님의 아내일 뿐, 삶의 일부일 뿐인데 그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나요?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어린 가족을 위해, 노아를 위해, 그리고 스모에 대한 사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은 내가 첫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왔다. 임신 테스트 막대를 들고 두 줄로 떠오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슴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아기를 갖는 것이 나와 시댁 식구들을 더 가깝게 해주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이번에 새로운 멤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었다. 스모랑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는 아이 1명 추가는 고사하고 2명만 살 수 있어요. 침실은 하나, 부엌은 겸한 작은 거실은 하나뿐이고 그 비좁은 공간에 아기 요람을 더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깨에 주막감이 느껴졌다. 저는 손자를 갖는 것이 시부모님의 시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랬고,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곧 아이를 낳을 가족을 위해 더 넓고 더 적합한 아파트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스모는 아기를 데리러 가기 위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한몫 봐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평생 고생했으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즐길 시간이에요. 우리는 독립해야 하며 그래야 미래에 좋다. 부모님은 출산 후에 손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니다. 이사한다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시댁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유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들은 송도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호화로운 연애에 거침없이 돈을 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를 돕기를 거부했을까요? 우리가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필요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질문은 저를 계속 괴롭히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주변의 세부 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집무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책상 위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정리만 하려 했으나 서류 뭉치에서 송장 한 장이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거기에는 거액의 돈이 경상북도 시골의 한 단체에 송금된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먼 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가족은 서로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당신은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기심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뇌리를 맴돌고 있다. 그 조직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지만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를 돕지 않을 정도로 중요할까요?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로 영수증에 적힌 조직명을 검색했지만 단서를 많이 찾지 못했다. 그것은 시골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시댁 식구들이 그런 먼 곳에 자선단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기서 멈출 수 없었고 나는 다음 날 시어머니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종종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오랫동안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이상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녀를 의심하게 할까봐 감히 직접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느낌은 더욱 커졌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스모에게 말을 건넸다.
제가 찾은 서류 뭉치와 청구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내가 이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심각했다. 부모님의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의 대답은 나를 더욱 의심스럽게 했다. 스모는 늘 개방적이었지만 이번엔 피했다. 저는 당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나와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 조사하도록 촉구한다. 나는 인보이스에 적힌 단체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노아를 산책시킨다는 구실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상북도행 버스를 탔다.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시골이었다. 도착했을 때 나는 이 단체가 아동고아와 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자선센터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친절하지만 시어머니와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더 물어보려고 하면 그들은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주저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센터장을 만났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수년 동안 센터를 지원해왔지만 신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우 관대합니다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센터를 건설하고 여기에 어려운 가족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이름 언급은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나를 당황하게 한다. 시어머니는 왜 낯선 사람들을 기꺼이 돕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원하기를 거부합니까? 과거에 대해 속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인가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일련의 질문을 가지고 왔다. 내가 방금 발견한 것은 나를 덜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냉정하고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여전히 내 마음에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을 남겼다. 진실을 알기 위해 그녀와 대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절대 알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며칠 동안 묵묵히 알아본 후 마침내 남편의 가족에 대한 신비한 그림에서 조각을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영수증과 정보를 통해 저는 시어머니가 송금한 큰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치스러운 투자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는 조직은 농촌의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고 학교를 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 주택재건부터 주민들에게 생필품 공급까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여러 공동체 프로젝트에 은연중에 자금을 지원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의 스모와 제가 알고 결혼했던 기간 동안 거의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스모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허세 부리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진다. 진실을 알았을 때 나는 담혹감을 금치 못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넓은 마음에 경의를 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 자신이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돕기를 거부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의미 있는 느낌을 주는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도움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독립의 가치를 잃게 할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마음속 깊이 그들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스모와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매우 놀라서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엄마는 항상 조용한 편이야이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그것이 부모님이 살고 싶어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발을 디딜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나는 그의 관점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갈등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기로 선택한 방식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처지를 생각할 때 느끼는 불공평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을 돕기 위해 수십억 원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작은 몫을 분담할 수 없을까? 결국 시어머니와 대면하기로 했다. 한 번에 두 사람만 집에 머물렀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제 기여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알았어. 그녀는 부정하지 않고 싱긋 웃었다. 엄마, 왜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제가 물었죠. 침착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로요. 저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존경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눈빛은 멀었다. 지은아, 엄마가 너희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와 아빠는 오늘을 얻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해야 했고 우리는 아이들이 의존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엄마들이 도와준다. 그들은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만약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얘들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이가 없게 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그것이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가 옳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로부터 단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약간의 보살핌과 나눔을 원한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지만 우리 사이의 격차는 아직 실제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영원할지도 모르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대면해 아들과 며느리를 부축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을 돕는 이유를 묻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약간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부동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에 맞게 살고 싶고 아이들도 스스로 삶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들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동안 나는 그들이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며 우리의 어려움에는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줄만 안다고 그들을 비난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과 냉담한 태도 뒤에는 제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침착하지만 깊이가 가득 차 있다. 지은아, 너 알아? 우리 인생은 항상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던 나날을 보냈다. 우리는 자립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나를 갑자기 왜소하게 느끼게 했다. 저는 제가 원망하는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훈을 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사용하기로 선택했고 실제로 그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저는 그들의 엄청난 송금 영수증,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그들의 은밀한 후원금, 그들이 먼 시골에 건설하기 위해 기부한 학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성을 위한 자선이나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해 헌신했고 그들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후회가 새삼스럽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너무 좁은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전경 그림을 보는 것을 잊었다. 나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시부모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죄송해요. 라고 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저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할 필요 없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내 감정을 이해해.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항상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와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들은 나를 침묵시켰지만 내 마음속에는 뚜렷한 변화가 느껴졌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차갑고 무심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저는 강하고 동정심이 많고 지적인 여성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들을 위해 살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우리에게 그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 항상 이해하기 쉽거나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지만요. 그날부터 저는 저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스모아의 자활에 더 집중했다. 시어머니로부터 독립과 끈기,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교훈인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흐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사랑이 선물이나 물질적 지원을 통해 반드시 보여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때때로 그것은 조용한 교훈,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주는 가치들에서 온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 대화 후에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다. 시어머니의 말이 변명이 아니라 각성처럼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나는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독립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관심이나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고 우리가 도전적인 세상에서 굳건히 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죠. 나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직접 지원하지 않아 속상해하는 대신 나는 그들이 조용히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점차 감탄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만큼 용감하고 마음가짐이 아닌 헌신이다. 그들의 기부로 지어진 학교, 장학금, 지붕은 모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요. 스모와 함께 생각을 나누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노아가 잠자리에 든 후 그와 나는 거실의 조용한 공간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회를 위해 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교훈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스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아마도 내가 한 말을 듣고 부모님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단지 그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족 만찬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하고 진솔한 분위기를 갖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설거지를 마치고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아빠. 내가 힘을 내기 위해 스모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저희는 부모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회를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이 간직하고 퍼뜨린 가치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시아버지는 살짝 웃었고 시어머니는 의외로 놀랐습니다. 저희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가끔 부모님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성장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아. 라고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삶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내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저의 관계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대신 저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그들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사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와 승호는 시부모님이 격려해 주신 독립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제 삶을 구축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미래를 계획하는 데 소비하기 시작했고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 응석바지나 금전적인 원조를 통해 반드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한 세대가 더 잘 살고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주고 싶은 교훈과 가치들을 통해 보여진다. 그리고 그것이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그 진솔한 대화 끝에 나와 승호는 보는 눈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점차 태도를 바꾸셨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더 개방적이 되었다. 대화 도중 그녀는 제 건강에 대해 더 많이 묻기 시작했고 아기 준비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고 심지어 어렸을 때 승호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녀의 엄격한 외모에 가려졌던 것 같은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조용히 듣고 나서 갑자기 부모님은 전날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가끔 독립에 대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공유도 중요하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승호와 나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새 남편의 이 드문 인정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부모님은 손자를 위해 작은 저축을 준비하셨다고 말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 돈을 너의 미래를 위해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특히 이런 큰 변화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놀라서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도움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가볍게 웃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의 작은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돕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손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이 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놀라움은 나를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시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다. 오해와 거리로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때때로 무언의 행동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개방적이고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견고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시부모의 지원은 재정적인 압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나눔은 조언이나 교훈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가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나눔과 이해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듣고 공유하는 법을 배우면서 세대 간의 격차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단지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한 가족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더 이상 불만이나 비난의 감정이 없다. 대신 나는 깊은 감사를 느낀다.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자립의 교훈에 감사하고 때맞춰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에서 화합을 찾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사랑뿐만 아니라 이해와 나눔을 위해 더욱 더 친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매일의 원망과 오해는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방식을 더 성숙하게 해주는 기억일 뿐이다. 대신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안부부터 예전에 소홀히 했던 따뜻한 행동과 조용한 관심까지 시댁 식구들이 주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시부모님이 조직한 자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아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먼 시골로 가는 여행,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 심지어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의 대화. 가족 모두가 함께 뭉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에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소원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와 견고함의 본보기로 보았다. 돌이켜보면 나는 맹목적인 기대가 때때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시부모님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했고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잊었다. 그 이기적인 기대를 버렸을 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평화와 이해를 찾았다. 나는 궁금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본성을 더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우연히 떨어져 있을까? 아무도 듣고 공유하기 위해 자리에 앉지 않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삶은 항상 단순하지 않으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고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사랑이 항상 분명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때로는 침묵의 교훈과 전자가 물려주려고 하는 끈질긴 가치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제 저는 스모가 제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제가 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원망했던 떨어진 친척일 뿐만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아이인 노아를 보면서 나는 내가 배운 귀중한 교훈을 아이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독립이나 연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부, 부모 또는 사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합을 찾기 위한 긴 여정입니다. 누구나 같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물을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행복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있기 때문이다.